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크루트에서 취업 강의를 맡고 있는 최경호 강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왔는데 한수원이라고 하죠. 지금 채용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공고가 나와 있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한국수력원자력 지금 채용 공고가 떠 있고 뭐 많이 조사하신 분들은 내가 쉽게 지원할 수 있겠구나. 왜 서류 전형이 없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한수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아시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서류 전형이 없습니다. 현재.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주의하실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면은 제가 항상 준비하는 한수원의 사진이고요. 경주에 있는 경주로 옮겼죠. 현재 공기업 단위들이 다 지방 거점으로 다 옮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 약간 머물거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회사 정말 예쁩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경주에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 접근해드렸던 포맷을 살짝 바꿔봤는데 일단 채용 프로세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채용 공고가 나와 있다시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총 채용 인원은 132명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사무직을 채용하는 여러분들 인문계 학생들 굉장히 많으시죠. 사무직을 채용하는 인원은 10명밖에 되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수원을 위해서 그리고 공기업 단위를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면은 여기 한수원에 한번 지원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토익 점수는 사무직일 경우 750 이상 그리고 기술직일 경우 700점 이상이면 서류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 좋은 정보 중에 하나는 서류 전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자격 요건만 갖추시면 누구든지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가서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채용 프로세스를 한번 가져왔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지원서를 접수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1차 전형, 2차 전형이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서류 전형,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없어졌다.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정말 성실히 작성하셔야만 이후에 여러분들이 맨날 자소서만 통과하면 된다라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은 학생들이 그 어렵게 얻은 서류 전형 통과 이후에 필기시험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후에 있을 면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도 성실하게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채용 프로세스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건 서류 전형은 없다라는 게 제가 드리는 정보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조금 접근하셔야 될 방향 중에 하나가 서류 전형이 없는 대신에 필기시험이 굉장히 힘들죠. 준비하셨던 분들은 특히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할 게 법학, 행정학, 경영학 그리고 회계학까지 경제학 포함하여 통합 문제로 출제를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기업 단위에서 이런 형태의 전공 지식 평가를 많이 하고 있죠. 물론 A매치를 유지하는 금융공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술형 단위로서 굉장히 경영학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곤 하는데 현재 이 한수원에서는 통합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개론적인 측면에서 정말 다양한 범위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무직을 지원하시거나 혹은 기술직 같은 경우 기계직, 토목, 화학 그런 단위들의 여러분들 공대생들은 물론 자기들만 기사자격이 있다든가 그런 전공 공부를 통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겠지만 사무직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폭넓게 공부하셔야만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필기시험 내용을 보시면은 직업기초능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시죠? NCS, 인적성 평가. 그 평가 비중이 70%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지식 평가가 25%, 마지막으로 한국사 그리고 한수원에 관련된 상식이나 기사 뉴스 단위들을 출제를 하면서 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단위의 시험을 보는구나. 따라서 정말 신의 직장이 괜히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정도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은 제가 공기업 채용 분석란에서 항상 보여드리는 직무 기술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정말 살펴보지 않고 넘어가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거를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이 NCS 단위의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는 어떤 인사 담당자는
뭐 일반 사기업에서는 정성적인 평가를 이루겠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공기업 단위에서 NCS가 적용된 자기소개서에서는 정량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원하는 직무 분야에 대한 직무 기술서를 확인하시면서 뭐 기술이라든지 태도, 지식과 같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정량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단위들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직무기술서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기관의 주요 사업 부분은 이렇게 있는데 홈페이지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정보를 뽑을 수가 있겠구나. 그 다음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이런 게 있고, 지식기술 태도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은 확인하셔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정량적으로 단위들을 뽑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가 또 항상 보여드리는 조직도인데, 여기 한수원의 인사 담당자분께서 말씀을 하셨대요. 어떻게 지원을, 우리 한수원에 관심을 두고 지원하는 학생들이 자신이 지원하는 직무 분야에서 사업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원하는 부서는 어떻게 되며 그 부서에 딸린 사업소들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모를 수가 있느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조직도 내에서는 하위에 위치한 제가 사업소 내용은 지금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하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가셔서 조직도란에 보시면은 이러한 조직도 밑에 하위 개념인 사업소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무에 지원을 하실 때 어떠한 사업소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러한 부서에서는 어떠한 임무를 띠고 그리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는 반드시 숙지하셔야만 한수원이라는 신의 직장에 들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인사 담당자 역시도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직도를 통해서 이 한수원이라는 지배 구조와 그리고 사업 단위들을 반드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제가 항상 드리던 키워드 3가지를 한번 뽑아봤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간략하게 준비를 했어요. 에너지 공기업, 지금 제가 이전에 촬영을 했던 한국전력에서나 마찬가지로 에너지 신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말씀드릴 것이고, 그리고 에너지 공기업 단위에서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죠. 해외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마지막으로는 한수원의 핵심 가치를 트러스트라고 하고 있는데, 이 트러스트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에너지 신산업이냐 뭐냐면은 국가에서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내용들은 제가 한국전력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러한 단위들, 에너지 저장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국가 7대 산업 중에 하나인 전기차 혹은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이러한 단위들의 에너지 신산업이라고 해서 8대 가치를 정해서 지금 신시장에 100조 원을 투자하면은 일자리가 50만 개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온실가스는 5,500만 톤, 이 온실가스가 5,500만 톤이 감축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는데, 정부 단위에서는 2020년도까지 이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따라서 이 에너지 신산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공기업이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국가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신사업을 이렇게 육성을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정말 공기업 단위에서 홈페이지에서 정말 많은 정보를 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자력, 신재생, 그리고 해외 사업은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용어 단위들은 어떻게 되는지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뽑아낼 수 있는 키워드나 어떤 단위들을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드리는 팁은 정말 공기업 단위에서는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라는 게 제가 드리는 팁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두 번째 키워드인 해외 사업인데 밑에부터 읽어드릴게요. 글로벌 진출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한수원 입장에서도 반드시 해외 사업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에너지 공기업, 이러한 신산업을 유지하는 회사들은 적극적으로 글로벌로 진출을 해라. 그 글로벌로 진출함과 동시에 국내에 있는 그 기업들의 협력사들, 동반 성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유지해라
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수원, 에너지 공기업들은 반드시 해외 진출, 글로벌 진출에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부분이 이러한 공기업에서 현재 글로벌 인재를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글로벌 인재를 선호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언어적인 측면으로만 계속 접근하시는데 그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출 수 있는 전문 기술이라든지 능력 그리고 전문성 이러한 단위들 역시 여러분들이 갖출 수 있는 글로벌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어에만 치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일단은 이러한 형태로 글로벌 진출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해외 사업 분야를 어떻게 유지하는지가 알 수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수원에서는 어떠한 나라들의 어떠한 기술력을 전파를 하고 있고 어떠한 사업을 통해서 글로벌 진출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은 제가 마지막 키워드를 가져왔었는데 앞서 말씀드렸죠. 한수원에서 유지하고 있는 핵심 가치다. 그 중에 하나가 트러스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제가 가져오는 정보들 역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져오는 정보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홈페이지를 반드시 한번 살펴보시고 핵심 가치는 여러분들 홈페이지 가서 보실 수 있죠. 트러스트라고 해서 기술 존중, 안전, 사회적 책임, 그리고 정도를 걷는다라는 것을 핵심 가치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밑에 제가 지금은 가져오지 않았지만 밑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고 저는 일단 트러스트 중에서 T랑 R 부분을 가져왔는데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져온 이유는 트러스트 중에서 T는 테크놀로지 기술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원전을 글로벌 기술력을 확보를 하겠다. 따라서 원전 기술력을 갖추겠다. 그래서 현재 한수원이 R&D 사업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담일 수 있지만 제가 서울대 이런 산학 협력 프로젝트를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원자력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면 그 겉 부분에 예를 들어서 토목공학이랑 이제 원자력 기술이랑 같이 결합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겉면이 폭탄에 의해서 터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실험들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담이긴 하지만 대포를 쏴서 어떻게 뚫리지 않게 발전소가 뚫리지면 안 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석학들이 박사, 석사 그리고 기업체에서 파견이 나와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따라서 여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수원에서는 원전 글로벌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있구나. 따라서 산학협력 프로젝트 역시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R&D 센터 역시 굉장히 육성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해외 원전 사업을 확대한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한수원에서도 해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 단위 중에 하나가 글로벌 능력이다. 그런데 그 글로벌 능력은 언어에만 치중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바로 글로벌 역량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리스펙트 중에서 R을 따왔는데 그건 존중이라고 하죠. 한수원이 과거에 어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대국민에게 굉장히 이제 신뢰를 얻어야 되는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수원에서는 현재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검색하시다 보면 한수원 블로그라든지 이러한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중에 하나가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원래 이렇게 말하면 좀 조심스러울 수가 있는데 공기업 단위에서는 약간 보수적이었죠. 그런데 외부 인재를 영입을 하면서 정말 전문적인 인재를 육성을 해서 글로벌 기술력을 확보하고 해외 사업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한수원의 목표를 엿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협력사와 동반 성장하는 가치를 현재 한수원에서는 굉장히 가치를 두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트러스트를 보실 때 이거는 그냥 핵심 가치구나 라고 넘어가실 게 아니라 한수원에서는 정말 이러한 단위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얻으신 후에 면접에 임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한수원 채용 분석은 여기까지였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팁을 드리자면 공기업 단위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사기업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전공 필기라든가 그런 묵직한 시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공기업을 준비를 하시겠다라고 목표를 하신다면 특히 사무직 같은 경우 법학, 경제학, 행정학 이러한 과목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포기할래 라고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가 있는 서점에 가셔서 개론서만 사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객관식 문제집이라고 하죠. 이러한 객관식 문제집만 사서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그 필기시험을 통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수원에서도 노출했다시피 그 전공 필기시험은 가중치가 2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차피 준비해야 될 NCS 인적성이라든가 사기업 인적성을 병행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시내 직장인 공기업에 입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드릴 것은 현재 사기업에서는 토익 시험, 토익 점수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공기업 단위에서는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토익 점수를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토익 점수가 없어서 공기업에 지원 못해 이런 상황은 절대로 만들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채용 분석은 여기까지였고 이후에 있을 자기소개서 편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